희망찬 하루하루가 모여서 희망찬 내 인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강의가 많았던 관계로 한 달이 되어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 잘하고 싶으시죠? 주위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싶으시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요즘 시대에 말을 잘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빨도 능력인 시대이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말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대화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 대중 앞에서 처음 말할 때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대화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할 경우입니다. 보통 말하는 것이 아주 힘든 분들은 엘리베이터나 또 어느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인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쑥스럽게 한마디 하기보다는 오늘 참 날씨가 좋죠. 이런 말들을 덧붙이면 훨씬 호감이 갑니다. 보통 말하는 것이 아주 힘든 분들은 그냥 상대방과 잡담부터 잘해보는 목표를 갖는 게 좋겠죠? 자기 스스로에게 부담감을 최대한 줄여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잡담이라는 것은 보통 쓸데없는 수다라고 치부를 하지만 상대방과 친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또 잡담일 것 같아요. 잡담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인생의 큰 무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잡담에 좋은 소재로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 취미생활, 건강 관련 정보, 화제거리, 음식에 관한 이야기, 메뉴를 추천한다던가 식당을 추천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부담이 없죠. 두 번째로 말을 잘하는 시작점은 뭐니 해도 경청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치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들어야지 자신도 그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이렇게 경청하는 매너는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에 경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 듣는 것이 곧 잘 말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셈이죠. 보통 사람들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맞장구를 쳐준다고 하면서 나도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위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끼어들지 않고 말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계속 주면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간중간마다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있어. 네 말을 잘 이해하고 동감한다. 이런 맞장구들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해 볼게요. 20년간 CNA, BBC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던 강연가가 있습니다. 대화 전문가인 셀레스트 헤들리. 테드에서 진행한 대화법 관련 영상은 무려 13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셀레스트 헤들리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셀레스트의 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셀레스트가 친구를 위로해 준답시고 셀레스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 주었는데 그 친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분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었는데 한참 후에 이혼 절차를 밟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했을 적에 이 셀레스트는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정말 안타까워. 이런 두 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40분 동안 통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셀레스트에게 한 이야기는 너의 조언이 너무나 고마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친구에게 위로한답시고 셀레스트의 이야기를 한 게 가장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잘 듣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대중 앞에서 말 잘하는 법. 대중 앞에서 발표, 강의 등을 잘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 정도야 큰일은 아니겠지만 보통 발표나 강의를 할 적에는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명강사라 할지라도 준비 없이 명강사가 절대로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가? 보통 제가 스피치 강의 때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머리로 생각하면서 무작정 타이핑을 칩니다. 만약에 타이핑을 못 치시는 분이라면 노트에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적으면 됩니다. 이 시작 단계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생각나는 것을 가지뻗기로 다 펼쳐내는 방법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평소에 생각을 잘 정리하시는 분이라면 바로바로 타이핑이 잘 될 것이고요. 평소에 그런 부분이 더딘 분이면 먼저 메모를 한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 놓은 후에 타이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생각이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일수록 말도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적, 이성적, 분석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이 좌방구가 바로 언어 중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뇌의 기능이 발달됐다고 보면 됩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뇌로 생각하는 동시에 바로 타이핑이 되는 거죠. 말을 할 때도 뇌에서 생각이 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앞에는 이런 말, 뒤에는 이런 말, 순서가 빠르게 정해지고요.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로 동시동작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과정이 처음부터 되지는 않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잘 표현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좀 더 디테일하게 중요한 것은 놔두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 내용은 그중 필요한 것만 남기고 군더더기 없이 버리고 합치고 가감을 합니다. 부족한 것은 더 보충을 하기도 하고요. 기승전결에 맞춰서 앞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결론, 마지막으로 할 말은 끝으로 편집을 잘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발표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소리를 내어 진짜 발표하듯이 읽어보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 읽어보면 말이 앞뒤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죠. 매끄럽게 말이 이어져 가도록 수정을 합니다. 이런 수정 작업을 통해서 발표 내용이 더욱 이해가 되고 전체 보기가 되면서 기억이 잘 되게 됩니다. 기억을 할 때에도 중요한 단어를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내면 훨씬 암기가 잘 됩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소리 내어서 반복을 한 후에 녹음을 해봅니다. 녹음을 해보면 내 목소리가 어떤지 뒤끝을 흐린다든지 말을 질질 끈다든지 중간에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을 반복하지는 않는지 체크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저는 중간에 이런 소리를 자주 넣더라고요. 사실 내 목소리를 내가 녹음해서 듣는 것만큼 어색한 게 없는데요.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색함도 확실히 줄어들고 정확히 내 목소리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 작업도 잘 되었다면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은 메모지에 잘 적어서 그 메모지를 참고하면서 리허설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모든 발표 내용을 암기할 생각을 하면 엄두가 안 날 수 있는데요. 컨닝 페이퍼처럼 내가 미리 메모지에 내용을 잘 준비를 해 놓으면 발표를 할 때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메모한 것을 잠시 보면서 발표를 하면 되니까 아주 믿는 구석이 생기는 겁니다. 설령 발표 시에 막히지 않아서 그 메모지를 보지 않을지라도 불안감이 훨씬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메모를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완전 처음 발표를 한다거나 처음 무대에 설 경우에는 약간의 내용만 메모지에 적는 것으로는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발표할 내용을 송두리째 거의 내용과 비슷하게 암기를 하는 방법도 무식한 방법이지만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메모를 하던가
내용 전체를 암기를 하던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 놓으면 발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 누구나 말을 잘하게 됩니다. 어떤 대단한 명강사도 연습 없이 그 자리에 절대로 오를 수 없습니다. 아기가 걸음하는 그 단계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죠. 충분한 준비와 연습, 훈련을 통해서 갈수록 익숙하게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네 번째, 발표를 할 때 조금 더 첨가하면 좋은 것들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유머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것만큼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호감가게 느껴지는 것도 없죠. 유머 감각이 있으면 훨씬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인기 강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친근 감각,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좋은 목소리의 발성법을 연습하면 좋겠죠. 좋은 목소리란 목소리 톤이 조금 낮은 목소리,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말합니다. 뇌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은 목소리에 더 신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크게 멀리 울려 퍼지는 발성법, 즉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멀리 퍼지고 울립니다. 목을 계속 사용하면 본인 스스로 말을 하면서 쉽게 지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단전에 집중하고 단전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강의를 하면 오랜 시간에 강의를 하더라도 지치지가 않죠. 우리 예전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왔을 적에 뭔 사랑에 대해서 기술까지 필요해? 그냥 내 진심만 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모든 것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자꾸 연습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한다면 더욱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반복만큼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은 없죠. 그런 과정 속에 시행착오를 하고 치밀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더욱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을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더 말을 꼬이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잘하려고 집착하지 마시고요.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강의를 하시게 되면 더욱 결과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미사 여구를 쓴다 하더라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없다면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테크닉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 말에 진정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이 좀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가 있고요. 서로 더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는 기술 방법을 잘 터득하는 게 후순위로 중요한 거죠. 진정성 없는 화술은 앙코 없는 찐빵이 됩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을 위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죠?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